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25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힘과 함께 2.2% 급등이 나왔고 사실상 직전 고점까지 이제 6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뭐 별일 없다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내심 종가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계약 해지 이슈가 있었던 LG 엔솔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코스닥은 뭐 파란불에 들어온 비중이 더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위주로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나홀로 기관만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괜찮았었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오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뭐 최근의 수급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은 1,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모처럼 1,0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대비 그렇게 수급은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약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내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분출했었던 휴림 로봇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카카오, 효림로봇,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어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하나아에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풍산, LIG넥스원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기관은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날 목요일과 시장 흐름이 비슷했었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날에 미국 증시도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소폭 빠지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에서 대만 증시의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어쨌든 대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산업 비중을 본다면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와 대만 증시가 좋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장 흐름도 좋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4,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이제 올해 시장은 연말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1일 안에 휴장을 하니까 사실상 내일이 시장의 마지막 날이고요. 과연 내년이 되기 전에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반도체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물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서 정말 오랜만에 60만 원을 돌파했고 지금 5.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조금 전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내일 안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약 2주 정도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반도체 우호적인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다수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쯤에 뉴스가 나왔었죠.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이 시장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재료가 없었다면 투자 경고가 조금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걷어냈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올라갔던 측면을 조금은 저조했던 만큼 그게 오늘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반도체 우호적인 뉴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5개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본다면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 들어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도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단순히 보면 반도체 기업들은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런 환율이 뛰는 것이 절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이 뛴다는 것은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매출폭은 증가할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환율이 뛴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약세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만큼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있었죠. 환율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 환율이 크게 급락했다는 것도 시장을 조금은 떠받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나왔던 재료들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하면 몇 주 내에 타결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점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재건주는 급등이 나오고 방산주는 또 급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9.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LIG 넥스원도 8%, 현대로템도 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천무 3차 계약식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국내 청와대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산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이 뉴스가 수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별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시장도 조금은 내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직접 타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쉽게 타결이 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 그쪽이 오전장에만 시세가 분출이 되고 별다른 시세의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산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도 이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배당락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년 시장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크게 주도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도 한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입니다. 1월 6일쯤이 될 거예요. 항상 매년 연초에는 CES 가정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업들의 기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올해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 일주일만큼이라도 그 기간 내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국내 기업들의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시관을 꾸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두 종목이 크게 강세를 보였고 뭐 워닉홀딩스는 그동안에 많은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림 로봇.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내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으로 묶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업종과 테마가 좋다고 해도 신규 상장주는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업종들 또 구분해 보면 사실상 현대차도 로봇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현대오토에버, 한라캐스트 이쪽도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로봇 이쪽이 오늘 시장을 크게 주도했었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 알테오젠, 삼성 에피솔딩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바이오주도 CS2026과 마찬가지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월을 앞둔 시점에는 CS와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은 모멘텀이 붙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오랜만에 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쿠팡의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로봇, 반도체 이쪽이 오늘은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들을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중첩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항상 사고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업종을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게 내일도 상승이 나올 것이고 한 달 뒤, 두 달 뒤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업종들의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비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확신으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로봇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CS2026이 끝난다면 그때는 기대감이 조금 소멸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과 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일 주일 뒤, 한 달 뒤, 두 달 뒤, 6 개월 뒤 어디까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기준이 꼭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단순히 언제 매도해야 되고 또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봇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CS2026이 끝나고 나서 로봇 관련주의 시세가 크게 꺾인다면 그때는 뭐 당분간은 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계속 말이 바뀐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 재료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 쪽은 저는 재료의 연속성이 로봇보다는 조금은 길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심 4,226포인트를 돌파해서 코스피가 신고가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